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하나고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 문구가 있고요. 개인정보 이제 기재하게 돼 있고, 서약하게 돼 있고. 지금 요 첫 페이지 있잖아요. 그 학교에 자기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 요 부분은 평가자한테 안 올라가요. 그래서 평가자는 학생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어요. 그냥 자기소개서 아까 전에 보셨던 요 항목만 있어요. 그래서 A4 용지 딱 한 페이지에 학생이 쓴 글만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험번호만 나와 있다. 그래서 수험번호 몇 번 학생이구나. 로만 이제 바라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고 보게 되면 하나고 위의 내용은 동일했고 작성 시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일단 자기소개서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되고 정확하게 자기주도 학습, 뭐 꿈같기 살리기 활동, 진로 계획, 뭐 인성영역 등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 기술하세요. 아까 전에 외대부랑 똑같죠. 이거 요 밑에 문구도 사실은 교육부에서 준 것들을 가지고 학교가 수정하다 보니까 거의 동일한 문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리 작성, 허위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자신이 경험한 사례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지금 인증시험 점수 쓰지 말라, 점수 석차 쓰지 말라. 어, 그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이게 석차 이런 것들 좀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 감점 대상 된다. 뭐, 그 뭐였지?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 설명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어,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 전교생 앞에서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칭찬을 받았어요. 그것도 안 돼요. 자, 그런 것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경계선 밟을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 밟으면 그것 때문에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교내 각종 대 입상 실적, 자격증, 뭐 영재교육원 이런 것들 쓰면 안 된다. 자,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듣기는 해요. 학원에서 한 거고, 외부에서 한 거고, 대회에 나가서 한 건데, 그런 것들은 그럼 쓸 수 없느냐.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대회명, 수상명, 뭐 영재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단어만 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영재원에서 했던 활동이 있다 그러면은 영재원이라는 단어 빼고 그 영재원에서 했던 활동을 쓰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왜? 면접관이 이거 영재원에서 했지 이렇게 묻지 않아요. 절대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용을 쓰는 거는 문제 없다. 하지만 그 기관명이나 어떤 그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나 이런 것들은 빼고 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0점 처리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부모 또는 친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 하지 말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인적사항 이제 암시하는 내용. 그 인적사항 암시가 애들이 보면 그런 거 써요. 내가 너무도 뛰어나서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인적사항과 연계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감점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별명을 쓸 때도 나의 뭔가 드러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역에서 이제 뭐 감점 처리된다 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원서 접수에 쓰면 되고 띄어쓰기 제외해서 1,500자 쓰게 돼 있고 면접 대상 뭐 발표 후 2단계 이제 작성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뭐 자료로 활용되고 비공개 문서예요. 요 정도 내용들이 있어요. 요 정도 내용들이 있고 자 자소서 항목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공백 제외 1,500자죠. 그래서 정된 자사고들 외고 포함해서 다 공백 제외 1,500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외대부고나 경기권 학교들은 항목이 하나의 그 문구로 다 뭉쳐져 있잖아요. 뭉쳐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쓰기 힘들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나는 그걸 잘라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1번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에서 느낀 점, 자기주도 쓰라는 얘기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권하 기준과 연계해서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 동기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입학 후 계획, 졸업 후 계획 쓰라고 돼 있어요. 요것도, 아까 전에 그거 나왔던 거고,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쓰라고 돼 있어요. 지금 써야 되는 항목은 동일해요. 항목은 동일한데, 그거를 지금 잘라서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목별 분량 지정은 없으나 위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서술하라고 돼 있죠. 왜? 이 항목대로 평가할 거기 때문에 위의 항목 중에 빠지면 우리 감점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포함되게 써주세요. 항목별 분량 지정은 안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 지정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런데 내가 어떤 활동을 한 게 지금 요 자기주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원 동기를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공부하고 그 주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심이 생겨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책들을 찾아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고 거기서 나만의 어떤 생각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그게 맞는지 확인 작업을 거쳤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학교에 가서 어떤 동아리랑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지원 동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가사는 요 평가 항목들을 평가할 때 이것들을 읽고 이 항목은 이걸로 평가, 이 항목은 이걸로 평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주도 학습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겠고 지원 동기는 어떻게 보면 되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이제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고는. 자, 다음으로 이제 상상고 가볼게요. 자, 상상고도 요 위에 똑같고, 개인 기재상 쓰는 거 이제 동일하고, 유의사항 보면은 2단계 면접에서 면접서를 검투자로 사용함으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라고 돼 있고, 사실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쓰라고 돼 있고, 음, 뭐, 영역도 작성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 점수, 석차, 교내 각종 입상 실적, 자격증, 뭐, 영재원 수료 여부,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지위 내용, 인적 사항들은 기재하지 말라라고 돼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요거, 쓰실 생각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본 서식을 사용해서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제외하고, 얘네는 2,400자를 써요. 2,400자를 쓰고, 2,400자를 쓸 수 있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허가해 줬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허가를 안 해줘서 서울, 경기권, 대다수 지역은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준 1,500자를 준수하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조금 더 확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상상고는 2,400자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한 후, 뭐, 이런 거는 별 필요 없을 거고, 필요 없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성취감 느끼고, 느낀 학습 경험과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관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자기주도 쓰라는 거죠. 자기주도 경험 쓰라고 돼 있는데, 천자로 얘는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천자로 자기주도를 만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글자 수가 내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넘어가는 글자들은 바로 다 잘려버려요. 잘려다 보니까 글자 수가 넘어가지 않으면 되고, 사실은, 천자보다 낮은, 좀 더 적게만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 항목들 보면 1,500자면 1,500자 이내라고 돼 있으니까 1,500자보다 조금만 적으면 돼요. 적으면 되는데, 근데 실제 이제 친구들 자소서 이렇게 컨설팅하고 하다 보면은 애들이 꼭 1499자, 1500자를 맞춰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긴 했어요. 왜 이걸 꼭 맞추려고 노력하냐? 안 맞춰도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걸 맞췄을 때 희열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희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이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500자.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500자. 그래서 요게 자기주도랑 인성으로 총 1,500자를 쓰게 돼 있고요. 상상고는 지금 지원 동기랑 입학 후 졸업 후 향후 계획을 작성하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상상고에서 생각하는 건 지금 뭐 외대부고나 뭐 하나고나 이런 학교들은 이제 교육부에서 준 문구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뭐 이런 말 해주던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이 문구를 처음 이제 학교에서 받아들고 우리한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만들려면 이따위로 그지같이 만들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상상고는 중3 아이들한테 지원 동기니 향후 계획을 묻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 그것들 다 빼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추가로 이게 있어요. 독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재학 기간 중 아니면 최근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
세 권을 고르고 책을 읽게 된 동기와 그다음에 책을 읽고 난 후에 소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돼 있고요. 단순한 책 내용은 요약은 지양하라라고 돼 있어요. 평가자가 보고 싶은 게 그 책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 책을 읽고 얘가 뭘 느꼈고 어떤 고민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소서랑 나중에 그 자소서 이제 친구들 쓴 것들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막 어떤 책이나 어떤 막 이론이나 개념들을 막 열심히 써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묻는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나는 이 이론을 평가해서 이 이론을 선발해야 되니? 아니면 너를 선발해야 되니?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평가자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개념들을 알고 싶으면 책을 읽으면 되죠. 굳이 자소서를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평가자가 보고 싶은 건 학생이에요.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론들을 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그런 키워드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키워드의 내용들을 막 다 설명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설명은 어디서 하느냐? 나중에 면접실에서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천자, 뭐 3천자, 4천자 막 이렇게 쓸 때는 그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압축시켜 나가면서 그 내용들은 다 버려질 거고 버려지고 난 것들이 완전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면접에서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책들을 쓸 때, 그런 생각, 사람이 이제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좀 더 나의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래서 좀 더 난이도 있는 책들을 선택하고 싶어 하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대 합격자가 읽었던 책들, 아니면 뭐, 명문대, 아니면은 뭐, 외대부고 추천도서, 뭐, 그 다음에 뭐, 민사고 추천도서 등등등등등등. 자, 이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과학 고전이나 아무튼 되게, 유명한 책들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 유전자, 뭐, 과학혁명의 구조, 뭐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을 쓰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알던 그 상상부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가자도 이런 책을 만나면 그걸 깨보고 싶은 욕구가 발생해요. 이 책을 정말 얘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느냐.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 서울대 합격자들이 읽은 책들, 그것들,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어, 더 이상 이 책 읽어오지 마라는 뜻이다, 서울대에서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난이도 있는 책 굳이 찾지 말고요. 나한테 정말 의미 있었던 책을 찾아라. 그 책을 써서 그 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학생이 도리어 더 할 이야기가 많아지고 그게 평가자한테 아까 전에 우리가 인성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성이라든가 내면 변화를 설명하기에 훨씬 더 좋다. 그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유리해지니까 굳이 너무 어려운 책을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려운 책을 읽고 정말 그걸 내가 다 소화했다. 그건 써야죠. 그거는 면접실에서 보여줘야죠. 자소서랑 면접이라는 건 뇌가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는 공간이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다 소화하지 못한 책이라면 쓰지 말자. 이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원외고 보면은, 대원외고는 서울 쪽 외고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요 항목들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보면은 자기소개 평가를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라고 돼 있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요 얘기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이런 거 쓰시면은 감점할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작성 시 배제사항하고도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다른 학교들은 이제 풀어서 쓴 거고요. 이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써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제외 1,500자 이야기 있고요. 요 밑에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자소서 항목들 볼게요. 자, 서울 쪽 외고들은 아까 전에 그 항목들을 쪼개놨어요. 쪼개놔서 자, 자기주도 학습 과정 해가지고 아예 쪼개놨고요. 20점이라고 해서 지금 요 내용들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쪼개놨고 인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 개 항목으로 쪼개져 있고 지금 20점, 10점, 10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여기 질문 두 개를 해요. 여기다가 질문 한 개, 여기다 한 개. 그래서 그 각 질문당
10점씩 해가지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목은 지금 동일해요. 근데 지금 서울 쪽은 사실 그 항목들을 좀 쪼개서 아이들이 좀 쓰기 편하게 해놨다 정도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것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요 학교에 맞춰서 쪼개서 써야 되느냐, 어떤 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상관없고, 나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조면 된다. 그런데 서울적으로 이걸 쪼개놨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나한테 편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1, 3번 항목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1, 3번 항목의 내용이 반드시 순서대로 빠짐없이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미작성 시 지금 0점이라는 거 기재를 해놨고요. 대개 항목 전체를 띄어쓰기 제외하고 1,500자 이내로 쓰라고 돼 있고, 글자 수는 정수 배점을 고려하여 대략 자기주도 학습이 700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 400자, 인성을 400자 정도로 배분하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 글자 수로 자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 비율로 배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각 항목도 이제 문항들이 출제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권을 놓고 보면 경기외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외고 지금 윗부분 다른 학교랑 똑같아요. 유의사항 보면은 본인이 직접 써야 돼요. 이거 쓰면 감점할 거예요. 그 다음에 1,500자 이내로 쓰세요. 온라인 작성 제출이에요. 똑같죠?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 다음에 항목 보면은 똑같이 꿈같기 인성, 꿈같기 인성, 문구까지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수원외고 가볼까요? 수원외고 요 내용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쓰세요. 요거 쓰면 감점할 거예요. 1,500자만 쓰세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 들어가 있고요. 항목들 보면은 자, 꿈과 끼 똑같고요. 인성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항목부 작성할 것이요. 띄어쓰기 제외 영역별로 100자 이상, 전체 1,500자에서 1,500자 이내로 쓰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 항목들을 좀 쪼개놨어요. 그래서 항목들을 이 학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교육청 때문에 손을 못 댔는데 니네들 이렇게 쓰려면 힘들지? 그래서 이렇게 쪼개줄게. 라고 한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그냥 작성해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양예고도 지금 요 내용, 요 변경된 거 하나도 없을 거고요. 세부 내용 들어가 보면 얘네는 요 공간을 아예 쪼개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문구는 손을 못 대지만 이렇게 쪼개서 요 부분 쓰게 돼 있고 요거 1,100자, 그 다음에 인성에다가 400자 정도 쓰다라고 해서 항목들을 이렇게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탄국제고, 지금 요 내용 똑같고, 요 내용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꿈깎기 부분 1,500자, 저기 전체 1,500자인데 있고, 인성 있고, 똑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소서 작성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쭉 훑어봤는데, 일단은 지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개 항목일 수도 있고, 4개 항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5개 항목을, 일단은 다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5개 항목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주도다. 그거는 어느 학교나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지원 동기랑 학습 계획, 졸업 후 계획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뭔가 그 우열을 나누기는, 상하를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없으면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동기랑 학습 계획, 졸업 계획은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하려는 게 맞고요. 내가 이 학교에 그래서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를 거침으로써 내가 내 꿈을 이뤄나가는 방향이 맞아요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짧은 글 정도면 된다. 그리고 인성은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내가 내적 성찰을 이룰 수 있어요. 요 정도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 내용은 요 자기주도에 이제 들어가면 되고, 이 자기주도는 구체적인 어떤 항목들을 기반으로 내가 우수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을 설명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학교에 와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다.
있다. 그리고 나는 자기주도적으로 뭘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만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자소서 이제 나중에 그 2천자, 3천자든 이렇게 쓰고 나서 압축해 나가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읽는 사람이 읽고 뭘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나의 우수성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만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평가자 입장에서 이걸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네가 뭘 했는데, 넌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글이다. 그래서 어, 부드럽고 아름다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좀 거칠더라도 그런 글들을 자기 주도에다가 떠내려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것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자소서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 뭐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